봄에 개화가 되고 착과가 되는데요. 제일 일찍 개화가 돼서 착과가 된 애들이죠. 커피들 같은 경우는 자가 이렇게 수정이 되나요? 이게 이제 여기는 전부 다 아라비카 품종들인데 아라비카는 꽃 안에 암수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정을 바람이 시킵니다. 꽃가루를 날려서 그 꽃 안에 있는 수정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 곤충을 넣거나 사람 인공 수정을 할 필요가 없고 대신에 개화가 되고 착과가 될 때는 최대한 통풍을 잘 시켜줘야 되는 거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고흥에서 커피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철웅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커피를 재배해서 생산까지 하고 또 6차 산업까지 연계하는 그런 커피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커피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시설로 되어 있는 커피 농장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전부 다 전량을 커피를 수입하고 있잖아요. 직접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또 외국에서 처음에 씨앗을 가져와서 발화를 시켰지만 또 우리나라 토양과 기후에 토착화된 또 다른 하나의 커피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해서 여기서 모든 가공 과정을 다 거쳐서 또 저희 농장 안에 있는 매장에서 또 판매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연동 100평, 연동 200평이고요. 네. 좀 떨어진 거리에 하우스 한 동이 또 있습니다. 저기 이제 선반에 있는 묘목들은 이제 발화시켜서 한 1년생 정도까지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묘목을 키우고요. 금년초가 금년초, 그러면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네네. 굉장히 또 빠릅니다. 네네. 금방 막 나무가 돼가네요. 이제 크면 저희가 이제 더 큰 분으로 이제 분갈이를 또 해서 키우기도 하고. 분갈이. 그리고 이제 이쪽은 대표적으로 키우고 있는 크리스탈 마운틴, 쿠바 커피의 지금 만 6년 된 묘목들 이제 지금 분해서 자라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쪽 편으로 보시면 여기 전체는 이제 지금 땅에 식재되어 있는 전부 땅에다가 땅에 식재되는 나무들이고 이제 아라비카는 육안으로는 저 구분이 안 되는데요. 이쪽은 이제 또 다른 품종이에요. 이제 세계 2대 커피로 잘 알려진 하와이안 코나라고 하는 커피입니다. 이것도 제가 5년 전에 씨앗을 구해서 지금 실생미로 이것도 역시 발화를 시켜서 지금 키우고 있고 내년쯤 정상적으로 개화가 되고 열매가 달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코나를 테스트 해봐가지고 쿠바 커피보다 품질이 좋고 생산량이 좋으면 또 이걸로 이제 수정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죠. 더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품종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해 간다 그럴까요? 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도 지금 쿠바에서 온 친구들인가요? 네, 지금 원래는 제가 이 품종을 처음에 심은 건 아니고 다른 품종을 심었는데 생산을 해보니까 생산량도 굉장히 미미하고 또 품질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품종은 제가 우연히 5년 전에 쿠바 씨앗을 구하게 돼서 그때 발화를 시켜서 작년부터 생산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굉장히 생산량도 상대적으로 많고 품질도 좋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이제 쿠바의 브랜드명으로는 크리스탈 마운틴이라고 하는 커피인데요. 크리스탈 마운틴. 네네. 전통적으로 아라비카의 품종은 티피카 종이 이제 전통적으로 품종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커피는 변종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끊임없이 뭐 추위에 조금 더 강한 나무, 또 병충해에 조금 더 강한 나무, 이런 나무들 지금도 변종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 씨앗을 발화시켜서 이렇게 여기까지 실생묘를 만들어서 이제 키운 거죠. 실생묘로 이렇게 키우신 거예요? 네네. 지금 여기에 몇 년생인가요, 그럼 지금? 이게 6년생입니다. 6년생. 네네. 그래서 이게 현재는 가장 적합한 품종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고흥에도 대표 품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수가 파종해가지고 성목이 돼서 생산량이 나오고 품질을 테스트 해보는데 최소한 5년이 걸리기 때문에 한 번에 다양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또 다른 씨앗을 또 발화시켜서 또 키우고 성목이 되면 또 테스트를 해보겠지만 현재까지 이게 가장 적합한 것 같고요. 또 다른 품종도 내년부터 또 생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계속 또 공부하고 있고 테스트 해보고 있고 과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국내 커피 재배가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커피 재배에 맞는 하우스 구조의 설계도가 없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이 친구들은 연중 혹시 몇 도 정도를 유지해야 좀 괜찮던가요? 원래 해외 이제 산지 같은 경우에도 최저 온도가 15도에서 25도입니다. 그러니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기온인데 우리나라 이제 하우스 재배에서는 겨울에는 15도가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가온을 해줘서 제 경험상으로는 최소한 13도 이상은 해줘야 되고 어찌보면 여름이 문제예요. 여름이 이제 하우스 문을 다 개폐를 해도 25도 이상 뭐 30도까지 올라가고 또 심하면 더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여름 기온을 어떻게 낮춰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뭐 수막을
형성해서 단열 효과를 높여서 여름 기온을 좀 낮춰준다든지 네. 또 그러면서 또 겨울 기온도 단열 효과를 본다든지 이런 연구들도 계속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시설들도 하나씩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물은 어때요? 물은 계절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하절기에 더운 계절은 아무래도 물을 빨리 먹기 때문에 물을 자주 줘야 되고요. 네. 또 겨울에는 증발이 또 더디기니까 주의하실 거는 뿌리가 습하지 않도록 그래서 토양의 물 빠짐이 좋아야 되고요. 그래서 물을 줄 때 한번 충분히 줘서 뿌리가 먹고 물이 밑으로 빠져야지 항상 뿌리에 물이 채여 있으면 과습 피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해충은 조금 없으신가요? 병해충은 의외로 우리나라 커피농장 병해충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농장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이제 주변에 어떤 또 병해충이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 솜깍지벌레라고 그래서 손깍지. 그 해충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겨울에 이제 혹시 이제 습도가 너무 높으면 균 피해가 조금 발생할 수 있는데 요즘은 그 난방 시스템도 하우스 내에 습도가 높지 않는 난방 시스템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균 피해도 거의 없고요. 아무튼 지금 조금 피해를 준다 할까? 또 발생하는 해충은 손깍지벌레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얘네들은 6년생이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나무 특성이 키가 이렇게 좀 많이 커지는 스타일인가요? 예, 물론 이제 분해 있으니까 생육이 더딘 이제 현상도 있고요. 얘를 땅에 식재를 하면 이렇게 이제 많이 커지게 되고 나중에. 또 저희가 수고를 잡지 않으면 더 큽니다. 네. 뭐 3m, 4m까지도 크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서서 따을 수 있을 정도로만 수고를 키우죠. 이거 번식하는 방법은 보통은 어떻게? 제가 해보니까 삽목도 가능하고요. 네. 무슨 실생묘도 가능합니다. 삽목의 경우는 발화율이 실생묘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젖목이 원래 그 품종의 형질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젖목을 많이 선호하는데 또 커피는 또 알려져 있기로 아라비카 품종 같은 경우에는 실생묘를 해도 그 유전자가 크게 변형이 되지 않고 그 특징이 거의 그대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알려진 자료도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실생묘로 묘목들을 만들고 있고요. 또 실생묘를 해야 한 번에 대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물탱크인가요? 네, 저희 하우스용 물탱크입니다. 물탱크고요. 예, 그냥 물을 연면시비 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양액을 연면시비 하기도 하고요. 하셔가지고. 네네. 까만 요 통이 이제 양액을 만들 때 쓰는 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서 틀면 스프링클러로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관수로도 점조고수로도 가기도 하고. 전조고소로도 되고. 예, 여기서 이제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투바종이죠. 네. 지금 물은 이렇게 주고 계신데 예. 지금 점적관수로 주시네요, 물을? 예, 점적관주로 주고요. 또 위에는 스프링클러가 되어 있어서 연면 시비는 스프링클러로 하고, 이제 스프링클러가 나가고요. 네. 여기서 시비를 이걸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연면 시비는 그걸로 하고, 또 토양에 물 주는 거는 점적관수로 물 하고요. 주시는 거는 아무래도 점적관수가 더 정확하게 물이 그렇죠. 두둑을 조금 치신 것 같아요. 1.5m 간격인데요. 한 2m 정도가 적정한 것 같아요. 2m 정도가. 예, 예. 재배하실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재배하신 분 제가 이제 그렇게 가이드를 해드리죠. 이 가림막까지 이걸로 온도 조절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이제 지금 커피 하우스는 4중이에요. 하중으로. 그러니까 빈질리 2중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단열 때문에 단열. 보온덮개, 보온덮개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원래 이제 커피가 아라비카종 같은 경우에는 그늘 경작을 하는 작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차광막을 쳐줘야 되죠. 네. 그러니까 자연 차광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해외 산지에서는 이제 쉐이드 트리라고 그래서 네. 이제 그늘을 만들어 잎이 큰 나무를 심고 네. 뭐 바나나나 파파야 같은 네. 그 밑에 이제 커피를 심어서 자연 차광을 해주지만 우리 이제 국내 하우스에서 그게 안 되니까 차광막을 설치해서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는 일정 부분에 차광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벌써 익은 애들은 봄에 개화가 되고 착과가 되는데요. 제일 일찍 개화가 돼서 착과가 된 애들이죠. 커피들 같은 경우는 자가 이게 수정이 되나요? 네, 아라비카는 자가 수정이고요. 네. 이게 이제 여기는 전부 다 아라비카 품종들인데 네. 아라비카는 꽃 안에 암수가 같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수정을 바람이 시킵니다. 꽃가루를 날려서 네. 그 꽃 안에 있는 수정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 곤충을 넣거나 사람 인공 수정을 할 필요가 없고 대신에 개화가 되고 착과가 될 때는 최대한 통풍을 잘 시켜줘야 되는 거죠. 네. 바람이 꽃가루를 날리니까. 키우시면서 좀 이렇게 주의할 점이 있으시던가요? 하우스 시설 재배의 특징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밖에 공기가 차가워도 공기가 밀폐된 상태에서는 외부 직사광선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온도가 순식간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나무가 타는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시설 재배의 특징을 잘 알고 재배를 하셔야 네. 위험성이 없고요. 네. 저도 초기에는 이 나무를 다 죽일 뻔했거든요. 네. 그런 특징들을 몰라서. 네.